왓썹으로 귀똥찬 똥찬입니다. 아이폰 15가 국내에 출시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저도 일본에서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직구해서 쓰고 있었지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아이폰 15 플러스를 구매해 일주일간 사용해 봤습니다. 와, 진짜 이거 괜찮더라고요. 제가 테크 유튜버가 아니면 아마 일반 아이폰을 사지 않았을까 생각될 정도로 괜찮은 아이폰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단점은 없었는지 아이폰 15 플러스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보죠. 우선 많이 보았을 디자인은 저는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블랙과 블루 두 색은 역대급 일반 아이폰 라인업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예쁩니다. 취향 차일 수 있지만 저는 이 무광의 마감이 확실히 고급스럽게 느껴졌어요. 디자인은 개인적 취향이니까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가볍게 프로맥스 대비 더 좋다고 느껴졌던 장점부터 시작을 해보죠. 첫 번째 장점, 무게. 아이폰 프로는 매 시리즈 계속해서 무게가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이폰 15 프로는 티타늄을 사용하면서 체감될 정도로 감량에 성공했죠. 200g이 넘던 6.1인치 프로는 187g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없는 무게까지 감량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매한 6.7인치의 프로맥스는 아직까지는 무겁습니다. 제가 늘 강조했던 200g 기준보다 10%나 더 무겁죠. 이게 애플스토어 같은 데서 한 번 들었을 때는 괜찮은 무게처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의 무게는 도트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3, 4시간씩 일주일, 2주일, 3주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그냥 아픕니다.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 그냥 다 아파요. 케이스에 강화유리까지 하면 진짜 아찔한 무게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오면 옷도 벗지만 얘도 벗깁니다. 아이폰 15 플러스는 좀 다르죠. 생각보다 많이 가벼워요. 20g이라고 하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시 제 기준 200g을 충족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손도 덜 아팠고요. 아주 편하게 사용을 했어요. 손이 작은 여성분들에게는 저는 맥스는 좀 많이 무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플러스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6.7인치를 원한다면. 두 번째 장점, 그립감. 이것도 무게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아이폰 15 프로는 두께가 8.25mm로 전작보다 0.45mm 더 두꺼워졌습니다. 이 새끼 X 예민하네. 무게도 20g, 두께도 1mm가 안 되는데 느낀다고 하실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립감과 무게는 도트댐으로 느껴져요. 진짜 리얼 신지대예요. 아이폰 15는 기존 7.8mm에서 측면 곡률까지 적용돼 그립감이 미쳤습니다. 손에 착착 감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이 녀석을 보고 하는 말 같아요. 그만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았고요. 세 번째 장점, 배터리. 사실 배터리 용량으로 보면 6.1인치 프로는 3274mAh, 일반 15는 3349mAh로 일반이 더 큰 게 맞습니다. 반면 프로맥스는 플러스와 비교했을 때 50mAh 정도 프로맥스가 더 크죠. 애플이 표기한 스펙상 배터리 타임도 프로맥스가 더 길기도 하고요. 근데 실제로 사용해보잖아요. 플러스가 묘하게 배터리 타임이 더 긴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제 뇌피셜이긴 한데 아마 주사율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주사율로 테스트해보면 배터리 소모가 비슷한 걸 보면 알 수 있죠. 60Hz 디버프가 주는 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고사양의 게임을 할 때도 GPU 코어가 하나 적다는 게 배터리 타임에 영향을 줍니다. 이래저래 배터리 효율이 일반 라인업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번째 장점, 발열 및 내구성. 얼마 전 iOS 17.0.3 픽스를 통해 애플이 A17 프로의 발열을 잡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도 온도가 어느 정도 잡힌 게 팩트였죠. 하지만 GPU 작업이 많은 게임을 하면 여전히 프로는 뜨겁습니다. 제가 테스트해본 영상을 보시면 최대 4도까지 차이가 났고요. 전자제품에서 발열은 내구성과 연관할 수 있거든요. 발열이 많을수록 고장날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내구성 면에서도 일반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섯 번째 장점, 가격. 이건 뭐 사실 뻔한 이야기 같긴 하죠. 아웃벌인 일반 라인업이 조금 더 싼 건 당연합니다. 근데 요거까지 따지는 분들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 플러스가 특히 가성비가 좋다는 저의 의견인데요. 다시 가격표를 자세히 보면 용량을 256기가로 맞췄을 때 아이폰 15는 140만원, 아이폰 15 플러스는 150만원, 아이폰 15 프로는 170만원,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19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좀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저는 느껴졌습니다. 바로 라인업 간 가격 차이인데요. 프로와 프로 맥스는 20만원의 차이가 나죠. 똑같이 15와 15 플러스를 확인해보면 1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미국에선 $100 차이가 나죠. 즉 종합해보면 플러스가 가성비가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단점도 한번 보죠. 우선 단점으로 예상했던 부분들만 짚어보면 카메라는 생각보다 단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인 기준으로 보통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인물이나 동물, 음식, 카페, 경치 정도를 찍을 겁니다. 이런 사진들의 공통점은 거의 대부분 밝은 환경에서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아이폰 15 플러스와 프로 맥스의 밝은 환경에서 사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차이를 느낄 수 있나요? 거의 동일한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는 차이가 더더욱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보이는 게 있죠. 바로 망원 렌즈가 없다는 건데요. 물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일반 라인업의 단점이긴 해요. 하지만 두 다리만 튼튼하다면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도망가 버리는 야생동물이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콘서트장 같은 곳에서는 충분히 망원 렌즈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두 다리만으로 충분히 망원 렌즈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흔히 말하는 배경 압축, 심도 표현 이런 것들도 맥스도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프로레스 촬영, 로우 촬영 실제로 안 쓰는 분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는 굳이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 예상했던 성능, 요것도 생각보다 참을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A17 프로의 실수 때문에 A16도 좋은 것 같이 느껴져요. 10%의 성능 차이 크리티컬하지 않습니다. 물론 GPU 성능이나 뉴럴 엔진 성능 차이는 많이 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기능들, 지금 있는 앱들을 사용하기에는 A16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생활에서는 더욱이 불편함이 없죠. 그나마 체감할 수 있는 건 메탈 FX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램 2기가가 은근히 느껴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건 가격 보면서 참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정작 제가 생각했을 때 치명적인 단점처럼 느껴졌던 부분은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이건 아마 제가 프로를 같이 사용해서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고요. 프로를 보지 않으면 좀 참을 수 있긴 할 거예요. 그래도 분명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뉴럴 엔진을 이용한 기능들도 분명 차이가 점점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애플이 공개하는 새로운 기능들 보면 AI를 활용한 뉴럴 엔진이 적극 개입되는 기능들이 많거든요. 그런 만큼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차이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걸 다 종합해서 결론을 한번 내보죠. 제가 실제로 사용한 아이폰 15 플러스는 아주 가성비가 괜찮은 아이폰이었습니다. 디자인도 역대급, 큰 화면에 오래가는 배터리, 가벼운 무게, 뛰어난 그립감, 거기에 차이가 클 거라고 생각했던 카메라와 칩셋 차이는 크지 않았죠. 무엇보다 가격도 이 플러스가 가장 메리트가 있고요. 60Hz만 참으면 참 괜찮은 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있죠. 바로 이 전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폰 14 프로가 있습니다. 성능도 똑같고 심지어 약점이라고 했던 망원 카메라,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모두 다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6.7인치 이 플러스와 14 프로 맥스를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죠. 바로 무게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웬만한 동양인 분들이 쓰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스마트폰입니다. 서양에서는 워낙 손이 크고 체격도 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저한테는 확실히 무겁고 힘든 폰이었거든요. USB-C 타입도 있고 이런저런 모든 걸 따졌을 때 굳이 14 프로 맥스를 사야 되나?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벼운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추천해 드리고요.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똥봐.